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로 진입한 한 평범한 여자입니다. 어려서부터 빠른 취직을 목표로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도 간호 관련 학과로 진학했고 졸업 후 바로 안과에 취직했다가 현재는 성형외과에서 돈을 꽤 받으며 담당 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워낙 제가 어려서부터 병원 관련 일들만 해오기도 했고 일 자체를 확실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다른 간호사분들에 비해 돈도 많이 버는 편이고 또 같이 일하는 의사 또는 간호사 선생님 분들께도 인정을 받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여튼 평탄하게 돈 벌고 모으며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 벌어져 여러 사람들께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적어봅니다. 제가 겪은 일이 특수할 수 있으니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색안경은 안 가지셨으면 해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최근에서야 다 알게 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거의 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 병원 실장으로 옮겨왔을 때부터예요. 저희 성형외과는 규모가 다른 병원들보다도 조금 더 큰 편이라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도 다른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그만큼 관두거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으며 접수 위주로 데스크 업무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 실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고 간호 업무, 즉 의사 선생님들을 돕는 일도 함께하며 상담 데스크까지도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정신없고 하는 일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오래된 간호사 동료분들과 동료애가 끈끈한 편이죠. 금방 나가는 분들과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이 맞고 상황이 잘 맞아 오래된 분들이랑은 지금까지 친구처럼 지내고 그럽니다. 직책 상관없이 같이 밥하고 술 마시면서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하게 지내온 동료와는 같이 산 지도 1년 정도가 돼가는데요. 각자 따로 자취하다가 돈도 아낄 겸 병원 출퇴근도 함께 할 겸 1년 전부터 병원 근처에 투룸을 구해서 함께 자취를 하고 있어요. 함께 살아왔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고 그래서 배신감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 중 한 닥터와 제 친구가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보통 그런 소문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간호사들 사이에서 카더라처럼 돌고 사라지곤 하였기 때문에 무시하였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보통 닥터들과 함께 붙어있는 시간들도 제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근무고 제가 모처럼 휴무였던 날 누가 공동현관에서 호출벨을 누르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으니 혹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집 아니냐면서 제가 일하는 병원 이름을 대더라고요.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제 친구와 스캔들이 있던 의사의 아내분이라고 했습니다. 놀랍고 경호가 당황스러워서 문을 열어줘야 하나 고민했지만 이미 집안에 있는 것을 들켰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 닥터의 아내분이었기에 매정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워 알겠다고 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말은 대충 기억나지만 다 알고 왔다고 하셨고 이미 누구와 불륜관계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제가 그 상대가 아닌 것까지도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구절절 너무 억울해서 뭐라도 아는 게 있다면 들으러 왔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엄청 화내지도 않으셨고 울먹이지도 않으셨으며 차분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가셨어요. 그때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병원에 들어왔는데 그 무렵 이전부터 불륜관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절 이용하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가셨습니다. 증거는 얼마든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 너무 당황스러워 보여달라고 대답하지는 못했네요. 이야기로만 들었을 때 본인 남편, 그러니까 불륜 대상인 저희 병원의 의사의 카카오톡 대화에 제 친구가 제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이름에 실장까지 붙여 제 친구를 저장했고 평소 집에서도 어디 나간다고 할 때 병원 일 상의할 게 있어 절 만난다고 하고 나간다 이야기한다고 해요. 처음엔 그 아내분도 병원에선 가장 관계가 깊은 위치인 실장인 저와 자주 만나나 보다 했고 좀 뒤엔 저와의 관계를 의심하기에 이르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선 그 대상이 제가 아니라 제 친구이며 연막을 치기 위해서 제 이름을 팔았던 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어차피 불륜인데 왜 굳이 나로 바꿔서 만남을 가져왔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라고 말하니 그 아내분은 아무래도 실장인 저와 만난다고 하는 게 더 납득시키기 쉬울 것 같고 제 친구는 아예 따로 공적으로라도 만날 일 드문 데스크 업무 위주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추측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튼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냥 흘려보냈던 과거 소문의 일부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제가 조금이나마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대상이 제 가장 친한 동료이자 같이 사는 친구라는 점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 아내분은 저와 제 친구가 같이 사는 것까지 이미 알고 오셨는데 같이 사는 걸로 짐작했을 때 이미 가까운 사이라는 건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도움 청할 곳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사정사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집을 나서시며 본인 이야기 들어보고 알게 됐으니 오늘은 보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이 바뀌거나 하면 언제든 이 번호로 연락하려며 번호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날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무렵쯤엔 마냥 혼란스럽기만 했지만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이 지내는 제 친구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어요. 수상했던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만 적어보자면 일단 제가 출근하는 날과 그 닥터의 휴무 날이 항상 겹쳤는데 그럴 때마다 제 물건이나 옷을 꼭 빌리곤 하였고 또 일정 회의나 수술 일정이 잡히면 굉장히 잦은 빈도로 제게 그 의사 선생님의 정보를 묻곤 하였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회식 때 대놓고 붙어 앉아서 대화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출근하고 제 친구가 휴무인 날은 주로 저희가 사는 집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마침 예약 취소 많았던 하루 집과 병원이 근처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겐 점심시간 건너뛰고 잠깐 집에 다녀온다 말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봤어요. 정말 혹시나 하는 조금의 의심뿐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관에 신발이 2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겠지, 설마 맞을까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친구 방에서 함께 일해온 저희 병원 의사 선생님과 친구가 나왔고 다행히 당황하는 눈치이긴 했지만 옷은 입고 있더군요.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지나가시는 길에 상의할 게 있다고 하셔서 잠깐 들어오라고 했고 거실이나 주방은 저와 공유하는 공간이니 예의가 아닐까봐 본인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던 거라고 정성스럽게 변명을 늘어뒀습니다. 그래도 1년 넘게 함께했던 친구였어서 그런지 얼굴만 봐도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고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친구를 붙잡고 다 솔직하게 털어놔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그 아내분으로부터 제 이름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사실은 얘기하지 못했어요. 일단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는 정말 끝까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하고 부적절한 관계는 아니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도 최대한 그걸 잊으려 노력했고 아내분한테도 제가 먼저 연락할 일이 없었을 뿐더러 그쪽에서도 딱히 다른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몇 달 흘러 전 최근에서야 더 충격적인 일을 맞닥뜨렸어요. 친구가 먼저 전세 계약이 2년 지나 끝나가니 각자 집을 구하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했고 저는 병원 근처로 각자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다지 중요하거나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친구가 먼저 집을 구했다며 짐을 빼버리더라고요. 계약 만기가 4개월 정도 남아있던 시점이었는데 급하게 나갈 만큼 괜찮은 집을 구했구나 싶었지만 그게 아파트라고 하기에 조금 많이 놀랐어요. 친구는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무리해서 대출을 받은 것뿐이라길래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고 무던히 넘겼던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무뎠던 것 같네요. 그리고 며칠 뒤 전 열심히 헌신하며 일했던 병원에서 아무 이유 없이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의사에게 직접 받았고 병원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규모를 조금 줄일 예정이고 지금 함께하는 의사들도 각자 뿔뿔이 찢어질 예정이라 병원 간호사들을 통틀어 총괄하고 매니저 역할까지 겸했던 제 실장이라는 자리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페이도 지금처럼 줄일 자신이 없다고 하셨고요. 저는 당장 병원에선 잘리는 김에 다른 병원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만두느니 조금 더 일하다가 옮길 병원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았죠. 당장 집을 비롯해 생활비가 붕 떠버리면 생활에 지장이 오니까요. 그래서 실장으로 받고 있는 지금 페이보다 줄어도 관계없으니 새로 옮기시는 병원으로 함께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제안을 드렸고 그것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다행히 2-3달 정도는 친구와 함께 살던 집에서 관리비 정도만 내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그 시간 동안 새 집과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의사의 아내분에게서 한 번 더 전화가 왔어요. 그 시기 중 하루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남편이
자기 모르게 최근 큰 돈을 대출받은 것을 알게 됐고 병원도 서울과 다소 많이 떨어진 경기도 외곽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근처에 제 친구와 집을 구해서 살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었어요. 저를 통해 친구가 이사하는 집의 도시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셨고 각자의 정보가 일치하다면 정말 이번 한 번만 자기를 도와달라고 애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통 증거를 남기지도 않고 이혼도 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다고 하셨고 실제로도 전에 만났을 때보다 많이 얼굴이 상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절 절대 병원으로 데려가면 안 되고 실직시키자고 주장한 것도 제 친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간질 시키려는 의도도 없고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믿을 수도 있으니 찍어둔 사진이나 증거들은 없지만 남편이 개업하려는 병원 주소를 먼저 알려줄 테니 혹시라도 친구가 이사하는 동네를 알게 되고 병원 근처라면 본인을 도와달란 이야기를 꼭 생각해달라며 당부하고 가셨어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친구의 개인적인 영역을 알게 됐다는 게 영 꺼림직스럽고 또 옛날보단 친구와 멀어진 이유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왔는데 제가 실직하게 된 이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이사하려는 곳이 어딘지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게 그 아내분이 말씀해주신 병원 동네와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의 일인데 함부로 끼어든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내분의 상한 얼굴과 너무 간절해 보였던 말들, 그리고 많진 않았지만 두어 번 정도 만나서 대화하며 느껴졌던 사람이 풍기는 느낌들이 나쁘지도 않았기에 자꾸 마음이 무거웠고 처음으로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냥 친구가 이사하는 곳이 그 알려주셨던 병원 동네와 매우 가까운 게 맞다고 그 이상으로 절 통해 정보를 캐내시려고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서 태아 찍은 사진을 발견했고 남편에게 먼저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의학 논문보다 필요해서 받은 자료였다는데 아무래도 제 친구가 임신을 한 것 같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라고 여겼기에 전 친구에게 먼저 솔직해지기로 결심했고 마음을 잡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말했고 친구는 제게 엄청 화를 내며 태도를 돌변했어요. 그동안 자기 몰래 뒤통수를 치며 그 아내에게 정보나 주고 있었던 거냐며 자기는 오래 교제해오던 게 맞고 잘못된 관계라고 생각 안 한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제가 몇 년간 봐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이없었고 황당했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제 취업기를 막겠다고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저주는 정말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병원 업계가 서울 경기 통틀어 그리 넓은 편만은 아니다 보니 그 닥터에게 말해서 제가 살던 동네 일대에서는 취업이 힘들어지게 아주 유치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오해라고 이야기하며 잘 풀어보려고 했지만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고 결국 제 친구와 그 의사는 경기도에 살림도 차리고 새 병원도 열고 아기도 낳을 작정으로 살아갔어요. 제 친구가 아주 뻔뻔하게 SNS에 사진을 올리기까지 해서 그 근황들을 볼 수 있었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놀랐고 이제 더 이상 제 친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계속해서 연락해오던 그 아내분을 만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어요. 두 분 사이엔 아이가 가져지지 않았고 그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남편의 외도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위자료를 제게 나눠주실 수 있으니 제발 증거를 찾아내어 이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셨죠. 저도 더 이상 거절할 필요를 못 느꼈기에 알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그 아내분과 저와 함께 불륜의 흔적을 잡기 위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SNS 자체를 안 하시던 그 아내분께 제 친구의 SNS를 확인하고 그 속에 올라온 사진들을 다 캡처해서 보내드렸고 그 사진을 활용해 아내분은 증거를 모으는데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솔직히 그분이 조금만 더 휴대폰이나 SNS에 관심을 들이거나 사람을 붙이거나 하셨더라면 제 도움 없이도 여러 정황들을 가질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 둘은 그렇게 치밀하지 않았으며 그게 더 아내분을 무시하는 듯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웠죠. 여튼 아내분은 원하시던 대로 이혼 자료들을 모으게 되셨고 이혼 소송 직전까지 가셨는데 남편인 그 의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제 친구를 내치고 아이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없으며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그 아내분께 사정을 했다고 전해 들었죠. 그 무렵 그 친구에게서 다시금 연락이 왔고 또 제게 엄청난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처럼 저주에서만 끝내지 않고 실제로 절 괴롭혀왔죠. 그리고 예정을 운운하며 이제 자긴 집도 없다며 제가 구한 작은 원룸에 같이 지내게 해달라고 그것만 바란다며 홀몸도 아닌데 갈 곳이 없다고 사정하더군요. 저는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조금 냉정하지만 친구에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했고 결국 친구는 유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아내분과 친구 사이에서 정보를 들으며 원하지 않는 일에 휘말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준비 중이었고 고향에서 일자리도 구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사 준비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건강하시던 어머니라 더 충격이 컸고 이참에 내려가 간호를 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진 원인이 바로 제 그 친구에게 있더군요. 본인의 불륜 이야기를 마치 제 이야기인 양 저희 집에 찾아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못된 짓을 해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 건드는 것까진 참을 수 있었는데 제 가족을 건드렸단 게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당장 어머니 치료비가 필요해서 고민을 하다가 연락하고 지내오던 아내분께 혹시라도 손을 빌릴 수 있을까 하고 조심스레 연락을 했는데 정말 고맙게도 당장 치료비로 쓰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며 꽤 큰 돈을 덥석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웠고 그때 친구와 원수가 딱 구분되는 것을 느꼈죠. 그때 이후로 가족에게도 전후 사정을 알렸고 그 친구는 제 주위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와서 어머니를 모시며 새로 구해뒀던 직장에 취직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돈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분께도 돈을 열심히 갚았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꾸준히 그 아내분과 만나다가 그 아내분의 하나뿐인 남동생까지도 소개받게 되었고 믿기지 않게도 그 남동생과 연인관계로 발전되어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아내분과 시누이 재수관계가 되게 생겼죠.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다 제 친구와 불륜을 저지른 그 이사는 제 아주버님이 된 것이고요. 길고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주위에 하면 다들 믿기 힘들어하고 부모님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세요. 제 언니와 동생만 대략적인 이런 제 전후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할 남편과 또 그 남편의 누나를 비롯한 집안은 온전해 보였고 단지 시아버님이 마음에 많이 걸렸지만 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겠다는 판단하에 며칠 전 청혼을 받아주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친구가 아니지만 예전에 친구였던 그 아이는 아직도 분해하며 절 욕하고 배신자라고 생각할 것이 눈에 선하고 또 어떻게 보냐에 따라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 친구를 믿었고 또 친구가 상황에 따라 절 팔지만 않았다면 저희 지금 시누이 언니와 가까워질 일은 없었을 거예요. 결혼 준비를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제 이런 스토리를 공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적어보았습니다.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결혼 생활과 그리고 조금 어이없게 가까워진 저희 시누이까지도 행복할 수 있게 많이 응원 부탁드려요.